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뉴스퀵 배송 첫 번째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전에 어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8월 1일 트럼프가 정한 관세 협상 마지막 D-Day를 앞두고 오늘이 D-3일인데요. 우리 정부에서 마스가를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스가가 뭐야?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마스가는 마가라는 데서 따온 겁니다.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마가 프로젝트 여러분들 아시죠? 트럼프의 캠페인 구호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맨날 쓰고 나오는 모자에 적혀 있기도 하죠. 여기에 S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마스가인데요. 쉽빌딩 그러니까 조선업을 다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조선강국이지 않습니까? 조선강국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조선산업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트럼프 정부의 역제안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D-3일 어떤 화답을 줄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5,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물론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총합하면 758조 원 우리 돈으로 이렇게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유럽연합도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일본보다 500억 달러가 더 많은 거죠. 여기에 일본은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하기로 했고요. 농산물 등 80억 달러어치를 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산 쌀 수입도 75% 늘리기로 했죠. 유럽연합은 앞으로 3년 동안 미국산 에너지 7,500달러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40조 원에 해당하는 건데요. 각국에 이렇게 세게 돈을 먹이고 있는 트럼프. 과연 대한민국은 마스가 프로젝트로 잘 협상이 마무리될지 D-3일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지금 협상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준비한 뉴스퀵 배송 첫 번째 소식은 준비한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의 성순입니다. 저도 좀 특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원래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좀 가시는 걸로 돼 있었는데 좀 어떤 배경으로 그런 좀 교체라고 해야 될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김종인 선생은 제헌절 행사와 관련된 문화 행사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 임명식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이거는 조금 극적인 이벤트를 위해서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조금 상당히 특이한 경력이나 이력, 사연이 있는 분들로 소수를 선발해서 그날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어제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몇 참모들과 실무자들과 여러 가지 준비도 했었거든요. 거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길게 답변하지 않기로 하셨는데 약속을 어기셔서 제가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길었죠 답변이. 그러면서 좀 더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를 들지 않기로 했는데 왜 자꾸 사례를 들으셔서 답변하셨냐는 작은 항의도 했는데 또 웃으시면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어쨌든 되게 전체적인 기자회견 흐름과 맥락이 나쁘지 않았다. 또 최대한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노력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게 평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좀 좋게 평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네, 제가 대통령실 브리핑룸 계속 취재하고 있죠. 대통령실 취재 현장 가보니까요, 실제로 기자들과 당국자 사이에 상당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뭐 너무 예사로운 일이죠. 어느 출입처가 됐던 기자와 당국자 사이에서는 견제, 그리고 뭐 기자들은 사실은 감시하고 실제로 그 부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취재해서
보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근 불가원 이렇게 서로 관계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상당한 힘겨루기가 있기도 하고 또 날선 공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상호 정무수석만큼은 기자들하고 상당히 라포가 있는 것 같더라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웃으면서 브리핑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우상호 수석만 계속 웃으면서 기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왜 그런가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지금 대체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팀, 그러니까 그 팀에 출입했던 정당의 기자들이 건너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캠프를 취재했던 기자들이 대거 대통령실로 들어온 경우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상당히 라포가 형성된 기자들이어서 그런지 그리고 그 국회에서 우상호 수석 과 취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와도 뭉툭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특유의 친화적인 화법으로 저렇게 웃으면서 브리핑을 하더라라는 것이고요. 특히 어제는 8.15 광복절에 시민 10,000명을 광화문에 초대해서 우리가 국민인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임명한다라는 컨셉으로 국민 임명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브리핑을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 건데요. 관련해서 기자들의 관심은 그래서 이 행사를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기획하느냐라는 것인데 확실히 명토 박아서 그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상당히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극적인 이벤트를 위해서 누가 임명장을 낭독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요거는 비공개하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이고요. 이런 설명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경력이나 이력, 사연이 있는 분들로 소수의 수를 선발해서 선보인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이 과연 국민 임명식에 임명장을 낭독하게 될지 어떤 분일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의 우상호 수석의 촉을 녹일 그런 댓글들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 국민 임명식 좋아요 누르고 듣기 화이팅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취재 축하합니다. 건강한 언론의 찐 모습을 보여주시길 응원하러 왔습니다. 장 기자님 늘 응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장 기자님. 뉴스퀵 배송 더운 날 모두 건강하십시오. 굿모닝입니다. 이런 의견들 남겨주십니다.